네,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지금 이런 형태로라도 좀 더 많은 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과 연관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범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강간이나 강제추행하고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줄 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는데 기껏해야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보던 빨간 책, 그 정도의 음란물인데 대체 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이제 온라인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 사실은 그야말로 심각하게 인격을 파탄내는 그런 범죄입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많다는 차원에서 지금 많은 어른들이 좀 더 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 그리고 나이가 어리신 10대들도 본인이 어떤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는지, 놓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는 그런 부분을 만일 이해하신다면 위험한 인터넷 활동은 당장 그만두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를 볼 때는 사실은 성범죄의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요.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는 일단 경찰에 의해서 피해자가 구제되면 그것으로 피해는 종결된다,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피해의 시작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피해가 종결이라는 게 없다는 게 이제 인터넷 성착취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영상물이 일단 촬영이 되면 피해가 일단은 유포로 결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죠. 나체 영상을 보내라 해가지고 나는 연예인이 되는 줄 알고 또는 모델이 되는 줄 알고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찍어진 영상들을 16살 때 그런 이상한 영상을 내가 찍어서 한번 보내본 적이 있는데 그냥 아무 대답이 없어가지고 그냥 연예인이 못 되나 보다 하고 그냥 잊었는데 2년 후에 18살이 됐을 때 어느 사이트에서 나의 음란 영상들이 마구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은 피해가 시작되는 건 아니고요. 피해는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예컨대 신고를 해가지고 운이 좋게도 검거를 하면 그럼 끝난 줄 안다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2년 후에 2020년에 20살이 됐을 때 나의 2년 전에 틀림없이 끝났었던 것 같은 그 성착취물이 다시 2년 후에 제3의 플랫폼에서 다시 재유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인터넷 성착취물 범죄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금은 이제 경찰들이 단속을 한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이 플랫폼들이 더 이상은 한국의 서버를 이용하지 않고 해외에다가 이제 서버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VPN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재유포를 하고 영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그 사이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일 텔레그램의 박사방이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피해 청소년을 옮겨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피해 청소년을 옮길 수가 있는 방법으로서 활용되는 게 뭐냐? 그게 대다수의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들입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문제는 사실은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것은 결국은 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를 단속하자 이 성매매 업소들이 모두 온라인화 됐다, IT 기업화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그대로 딱 들어맞는 그런 이제 영업 활동입니다. 사실은 니즈가 있는 자가 결국 그와 같은 피해자를 유인을 하면 어느 때나 사실은 정해진 장소에서 만나서 성착취를 하든 성매매를 하든 또는 성폭력을 하든 다양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현장이 뭐냐? 그게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당사자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지 못한 채 사용하시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말이 랜덤이지 사실은 이 랜덤으로 결국은 무작위적으로 노출되는 건 뭐냐? 그것은 전부 다 범죄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건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의뢰를 받은
애플리케이션의 위험도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그때 저희가 찾아낸 이런 정말 아이들을 사고 파는 애플리케이션이 우리나라의 300개가 버젓이 IT 기업으로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야, 정말 벌건 대낮에 진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저희가 그 2018년도 여름방학을 잊을 수 없는 게 사실은 우리도 그때 그 당시에 외국에서는 합법인 함정수사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13살 먹은 가출 청소년입니다. 오늘 살 곳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말 쇼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결국 아이들의 성을 사기 위해서 부르는 게 값이구나 하는 그런 시장을 제가 관람을 해본 적이 있고요. 아니나 다르게 그 시장의 끝에는 박사방이나 또는 N번방이 존재했다라는 것들을 사실은 이제 결국은 알게 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랜덤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다 라는 걸 쓰신다면, 그리고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위험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에 대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예견 능력이 없어요. 그런 예견 능력을 갖추려면 나이가 만 15세에서 16세는 돼야 내가 지금 모델을 시켜줄게라는 어떤 아저씨의 메시지를 이게 진짜 모델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만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연령이 그게 바로 만 15세에서 16세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성숙함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2살이다, 11살이다, 10살이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실은 그 위험을 예견하기는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중학교 아이들이 유달리 피해자 중에 많았던 이유는 사실은 이 아이들이 아직은 위험을 감지할 정도로 추론 능력이 발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10만 원 줄게, 20만 원 줄게 부르는 게 값이고 그루밍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피해를 여러 정말 만연돼 있었던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은 아이들은 성매매 여성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피해자로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동이 또는 아동 본인이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랜덤한 접촉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촉부터 일단은 우리가 뭔가 좀 지양해야 된다. 조심성을 가져야 된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점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 강의를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청소년들의 부모님, 아동 청소년들의 부모님이 계시거나 당사자들이 아직은 미성년이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인터넷 온라인 대화가 이게 어쩌면 나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라는 경계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고요.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